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7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던 전일 국내 증시 월요일장에 비해서는 잠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월 들어서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비중이 7%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올 초부터 주가가 오르면서 고점으로 인식했던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속되는 상승세의 부담을 느끼면서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다시 되갚는 이 숏커버링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1%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대 강세를 나타낸 바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숏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던 만큼 6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일이었던 전일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 비해서는 잠잠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상단을 2,700포인트로 잡고 있는 만큼 전일 국내 증시 공매도 현황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아래로 페노션과 삼성전자, 삼성중공업과 카카오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여기서 올랐던 종목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68%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삼성중공업도 1.91%로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시장에서는 보합에서 마무리를 지으며 73,000원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9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 특히 어제는 225만 주 넘게 매수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전일 시장에서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49,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좀 하나 싶었는데 그 전 거래일에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한 이후 어제는 그 탄력을 모두 다 뱉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6월 중순부터는 꾸준히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를 한 달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량이 가장 많았지만 또 상승폭도 가장 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종가 살펴보시면 6.68% 오른 4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가부터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요. 2차 전지주들이 화요일 시장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까지도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리비안은 2분기에 총 12,000대를 인도했다 하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였고요. 또 컨센서스 역시나 10% 이상 상회한 수준으로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소재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제로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투자의 대가로 천연 흑연 물량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에 장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탈중국화 그리고 공급망 확보 또 희귀 광물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또 한 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도 1.91%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6,9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치를 넘어서 4년치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사들은 선별수주 전략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조선주의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실적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조선 및 해양 수주 목표 95억 달러 중에 33.7%를 수주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시리즈와 FLNG, 또 카타르 LNG선 2차 물량을 감안했을 경우 2023년에는 수주 목표 달성이 낙관적으로 펼쳐지겠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다만 언론 보도나 이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이 공매도에 투자하는 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에서 이 공매도량이 가장 많이 몰렸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포스코 DX가 이름을 올렸고요. 주가는 3.21% 상승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공매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전일 시장에서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주가 자체는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아래로 휴마시스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성호 하이텍도 있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포스코 DX만 가볍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DX, ESS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았는데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121조 원 규모의 투자가 단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연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흐름과 공매도량도 함께 밀접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예상을 뛰어넘은 2분기 판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2차 전지주들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매도 세력과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투자자가 강제로 주식을 사서 되갚는 이 숏커버링 물량도 주가 급등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BM 전일 장 초반에는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4%대까지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요. 종가는 27만 4,50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어떠한 특징주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 그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어떠한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픽해 오셨을까요? 리노공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테스트용 이 프로핀 그리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잠정적 발표에 따라서 이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또 차익실현에 노출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하지만은 이 반도체 사이클과 상관없이 이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받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 년 동안 어떤 반도체 사이클과 상관없이 영업이익률 3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설계나 가공, 또 사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90% 이상의 어떤 전공정을 내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노공업의
이런 원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르노공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르노공업의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나 또 역시 AR, XR 여러 가지 디바이스 쪽에서의 이 르노공업의 이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트레디셔널 노출이 되는 상황보다도 이 실적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매수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르노공업을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적인 특징주로는 르노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르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효과도 기대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뿐만 외에도 기관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탑5 리스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큐렉소, 엔젯, 유니퀘스트, 가온칩스, MSC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지금 탑5 리스트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잠시 뒤에 특징주로는 엔젯과 유니퀘스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인 가온칩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젯과 유니퀘스트는 특징주로 알려보는데 큐렉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척추수술 FDA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6.72% 상승하면서 2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온칩스 외에도 이미지스, 네오셈, 레이저셀, AD 테크놀로지까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끝으로 MSC는 아스파탐 대체제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함께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엔젯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 살펴보시면 정규장의 등락률은 0.44% 소폭 상승하면서 22,650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시간외에서 추가로 5.52% 상승으로 2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젯은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2차 전지 기능성 코팅 양산 장비를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첫 번째 수주라는 점이 기대감을 불렀습니다. 유체 제어 기반의 초균일 코팅 장비로 양산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코팅 공정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몰려왔고요. 다만 계약 규모나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은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유니퀘스트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이어서 본장에 이어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 내용을 살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매드팩토, 마니커 FNG, 유라테크, 코드네이처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마니커 FNG를 필두로 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현대바이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 하락하면서 25,4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장마감 이후에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 변동과 관련된 공시에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드네이처는 장마감 이후에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에 2.27%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인데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틀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중지됩니다. 그런 만큼 코드네이처 2.27% 하락으로 4,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니커 F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는 본장에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2.56% 시간외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0.47% 마니커 FNG가 본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장마감 이후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꾸준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제 방류 소식에 대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마니커 FNG 외에도 인상가와 CJ 시푸드까지 일제히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은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유니퀘스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어제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심했죠. 이 자사주 소각, 그리고 분할 합병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퀘스트한테는 우선 이 주가 측면, 그리고 이 유니퀘스트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흡수합병,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니퀘스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의 유통 솔루션 업체죠. 그런 점에서 본업에 좀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메모리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만, 그 성장성에 그대로 실적이 연결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선두권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1차 벤더, 그리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고객사를 지금 끈끈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 특히 비메모리 쪽은 높은 연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의 이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어떤 1대1로 주문 제작으로 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중간에 유니퀘스트의 그 위치는 굉장히 앞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상품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019년에 거의 800억대에서 이 재작년에 1,100억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그리고 올해에 대한 어떤 이 전장용 이 반도체 쪽에서의 상품 매출액 비중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가시화는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좀 나온 부분은 오늘 좀 장 초반에는 지켜봐야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니퀘스트를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유니퀘스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의해서 어제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유니퀘스트의 흐름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익률 나이스 샷!